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32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조기 귀국하면서 축구 팬들의 상실감이 정말 큰 상황인데요. 홍명보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지휘봉을 내려놓겠다는 사임 의사까지 밝히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4년 전 우리에게 16강의 기적을 선물했던 파울로 벤투전 감독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뜨겁습니다. 골차로 뒤져 총공세를 펼치던 우리 대표팀. 동점골을 만들 수 있는 코너킥 찬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종료 휘슬을 불며 경기를 끝내버리고 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판정에 이강인과 손흥민 등 선수들은 물론 벤투 감독도 뛰어나가 강력하게 항의를 펼쳤는데 심판은 오히려 벤투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며 퇴장을 명령합니다. 아니 그걸 종료시켜버렸어요. 아니 저게 뭔가요? 코너킥 공로가 있죠? 그럼 레드카드까지 벤투 감독에게 꺼내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종료 휘슬이네요. 실제로 벤투 감독 아내분의 SNS 게시물에는 한국 축구 팬들이 몰려가서 벤버지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상한 전술 말고 벤투 감독님의 빌드업 축구가 너무 그리워요 라며 4,000개가 넘는 댓글을 남겼고 좋아요도 8만 개에 육박하고 있어요. 벤투 감독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대표팀 감독직을 내려놓고 무직 상태인 데다가 최근 할아버지가 되는 기쁨까지 누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어서 팬들의 이런 간절함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벤투 감독이 최근 화상 인터뷰를 통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비록 제3자의 위치에서 대회를 지켜봤지만 조기 탈락이라는 쓴맛을 본 제자들을 향한 애정과 신뢰는 여전히 굳건했는데요. 벤투 감독은 선수들이 지금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겠지만 분명히 시련을 극복해낼 것이고 다시 국민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4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선수들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해 자책하던 캡틴 손흥민 선수를 향해 손흥민은 내가 지도했던 선수 중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프로의식을 가진 선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단 한두 명의 선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손흥민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모습에 많은 팬들이 또 한 번 감동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이 태극마크를 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잘 안다며 이번 아픔을 딛고 다음 단계에서 자신의 기량을 반드시 증명해낼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제자들을 향한 이 따뜻한 격려가 전해지면서 팬들의 벤버지 제소한 열망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벤투 감독의 복귀가 단순한 팬들의 바람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다시 한국 축구의 구원투수로 등장하게 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벤투 감독의 복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다시 벤투호의 빌드업 축구를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한 AI 패러디 영상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회수만 무려 1,300만 회를 넘긴 이 영상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부진 이후 팬들의 답답한 심정을 유쾌하게 풍자한 콘텐츠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대표팀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가 홍명보 전 감독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툭 치며 "나 왜 불렀어?" 라고 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실제 상황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패러디 영상입니다. 하지만 워낙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진짜 장면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영상이 큰 화제를 모은 이유는 이번 월드컵에서 옌스 카스트로프의 출전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과 독일 이중국적 선수로 지난해 대한축구협회를 선택하며 큰 기대를 모았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조별리그 2경기 동안 출전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마지막 경기에서 교체로 잠시 그라운드를 밟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선수 기용을 둘러싼 아쉬움이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AI 영상은 바로 이런 팬들의 감정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댓글에는 "내 마음을 대신 말해줬다. AI의 순기능이다. 2026년 최고의 패러디 영상이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실제 영상으로 오해할 수 있다. 풍자는 괜찮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옌스 카스트로프는 대회가 끝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결과는 아쉽지만 결코 잊지 못할 여정이었다 라며 대표팀에 대한 애정을 전했습니다. 한편 월드컵 부진의 책임을 진 홍명보 전 감독은 자진 사퇴를 발표했고 대표팀은 새로운 감독 선임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번 AI 영상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 팬들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한국 축구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AI 패러디 영상이 건강한 풍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 축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인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가 인정한 한국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이강인입니다. 스페인의 스포츠 전문 매체 마르카가 발표한 월드컵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이강인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시아 선수 가운데 유일한 선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32강 진출에 실패한 나라 선수 중에서도 이강인이 유일했습니다. 한국은 탈락했지만 이강인의 실력만큼은 세계가 인정한 셈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강인은 조별리그 3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공격 전개의 중심에서 패스를 뿌리고 기회를 만들며 한국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팀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개인 활약만큼은 해외 언론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르카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활약이라며 극찬했고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까지 언급했습니다. 특히 자체 파워랭킹에서 이강인은 23.96점을 받아 미드필더 전체 2위에 올랐습니다. 이강인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미드필더 로드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공격진에는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은바페, 해리 케인, 미드필더에는 로드리와 페드리, 그라니트 자카, 세계 최고의 선수들 사이에 이강인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간 것입니다. 한국 선수가 이 정도 평가를 받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마르카는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이강인이 더 이상 점수를 쌓을 기회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32강에 진출했다면 이강인의 평가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팀 성적이 개인의 가능성까지 막아버린 셈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한국 축구에 분명 실패한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가치는 오히려 더 빛났습니다. 세계 최고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이번 베스트 11 선정은 앞으로의 커리어에도 큰 자신감이 될 것입니다. 한국 축구는 조기에 짐을 쌌지만 이강인의 월드클래스 가능성만큼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국 선수는 누구였나요? 역시 이강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에서 정격 사퇴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는데요. 많은 팬들이 예상했던 결말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한국 축구는 또 한 번 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은 왜 이렇게 빨리 지휘봉을 내려놓았을까요? 그리고 이번 실패의 책임은 정말 감독 한 사람에게만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 대표팀 베이스 캠프에서 귀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무거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앞에서는 어떤 설명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원래 2027년 아시안컵까지였는데요. 하지만 계약이 끝나기도 훨씬 전에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월드컵 탈락보다 더 오래전부터 예견됐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되는 과정부터 큰 논란을 겪었습니다.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이어졌고 축구협회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은 국회에서까지 다뤄질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흔들렸던 대표팀은 결국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월드컵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월드컵 예선만 보면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패로 본선을 통과했고 선수들의 개인 능력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황금 세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단순한 32강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첫 경기 체코전도 좋았습니다. (2대1) 승리. 많은 팬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0대1 패배,
그리고 마지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전. 사실 이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기 내내 답답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0대1로 패했습니다. 그 한 경기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팬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 가나, 일본과 크로아티아를 응원해야 했습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다른 나라 경기 결과만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은 조 3위 경쟁에서도 밀려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최종 순위는 48개국 가운데 34위. 한국 축구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충격적인 성적이었습니다. 기록도 좋지 않았습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 조별리그 탈락,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감독으로 2번이나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첫 사례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감독 한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결정력 부족도 있었고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문제도 계속 지적됐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부터 시스템 논란이 이어졌고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잡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는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변명 대신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마지막 입장문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 하지만 결과를 만들지 못한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끝까지 선수들을 감싸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감독에게 쏠립니다. 한국 축구는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단순히 감독만 바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술, 시스템, 선수 육성, 협회 운영까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축구는 이번 실패를 발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기 대표팀 감독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내 감독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시 해외 명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의 변화와 대표팀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홍명보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여부가 그야말로 안개 속에 빠졌거든요. 오늘 이집트와 이란의 경기가 열렸는데 이게 우리 한국팀 입장에선 정말 아쉬운 결과로 끝나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지금 바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낮 이집트와 이란이 지조 최종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로 이집트는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이란은 승점 3점에 골 득실 0으로 조별리그를 마쳤죠. 여기서 우리 한국팀 상황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승 2패, 승점 3점에 골 득실 -1로 조별리그를 마감했습니다. 이란이랑 승점은 같은데 골 득실에서 딱 1골이 밀려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우리 팬들이 바랐던 건 이집트가 이란을 이겨주는 거였습니다. 그랬다면 이란이 승점 2점에 머물면서 우리보다 아래 순위가 됐을 텐데 하필 무승부가 나는 바람에 우리가 3위 팀 간 순위 경쟁에서 한 계단 더 밀려나게 된 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은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에 간신히 걸쳐있는 상태예요. 밑에는 스코틀랜드랑 우루과이 정도뿐이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일 열리는 다른 조 경기들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봐야 합니다. 28일 경기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중 최소 2가지 이상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야 기적적으로 32강 티켓을 거머쥘 수 있거든요. 특히 알제리, 크로아티아,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팀들이 힘을 못 써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인데요. 우리 선수들의 간절함이 통할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같이 응원하면서 지켜보시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계입니다. 최근 한국 축구계가 정말 시끌시끌하죠. 바로 홍명보 감독의 연봉 논란 때문인데요. 국민들 사이에서 마지막 봉사라고 했던 말이 무색하게 해외 매체에서 공개한 홍 감독의 연봉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급여 분석 기업인 셀러리 리크스가 2026 북중미 월드컵 48개국 감독들의 연봉 순위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무려 216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알려졌던 20억 원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월드컵에 출전하는 48개 팀 감독 중 전체 16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액입니다. 심지어 아시아 축구의 라이벌로 꼽히는 일본의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연봉이 약 14억 원 정도인데 홍 감독이 이보다 2배 이상을 더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거 홍 감독은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10년 전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언급하며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국민들은 연봉 20억을 넘게 받으면서 무슨 봉사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번에 38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32강 진출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이나 콜롬비아 같은 축구 강국 감독들보다도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보여준 성적이 이 정도라면 과연 봉사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절했는지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세계 1위인 브라질의 안첼로티 감독이 167억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지만 현재 우리 대표팀의 위상과 성적을 고려할 때 이 연봉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토론은 계속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38억이라는 연봉, 축구 발전을 위한 정당한 대가일까요? 아니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금액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농기였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체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좋은 출발을 알렸고 멕시코전마저 잡는다면 조 1위와 함께 조기 32강 진출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0대1 패배였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상대가 압도적으로 강해서 진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부터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빠른 전환 플레이를 시도했고 중원에서도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 멕시코의 공격 전개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패스는 여러 차례 멕시코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전반 16분에는 이강인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손흥민이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한국이 준비한 전술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반대로 멕시코 역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개최국이라는 이점이 있었지만 공격 전개는 생각보다 매끄럽지 못했고 한국 수비진은 멕시코의 주요 공격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 영국의 유력 매체 가디언도 흥미로운 평가를 내놨는데요. 가디언은 멕시코와 한국 모두 특별히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막전 승리가 실력 때문인지 상대가 약했기 때문인지 궁금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 두 팀 모두 창의적인 공격 전개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언론의 시선을 빼앗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반 5분에 나온 실점 장면입니다. 평범한 공중볼 상황이었습니다. 골키퍼 김승규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볼처럼 보였고 특별한 위험 요소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수비수 이기혁과 동선이 겹쳤고 두 선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공이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하필이면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 앞에 떨어졌습니다. 로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빈 골문을 향해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팽팽하던 흐름이었지만 이 골 이후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당황했고 멕시코는 더욱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리드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곧바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손흥민과 이재성을 교체하며 황희찬과 오영규를 투입했고 이후 양현준과 엄지성, 조규성까지 차례로 내보내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밀집 수비를 끝내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경기 막판 조규성의 헤더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장면에서는 많은 팬들이 탄식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0대1로 패배했고 조기 32강 진출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경기 후 해외 언론도 이 장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가디언은 한국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멕시코에 승리를 선물했다 라고 표현하며 실점 장면의 충격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런 실수는 월드컵 같은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1승 1패를 기록하며 조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상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공은 체코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쉽게 볼 수 없는 팀이라는 것을 증명했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멕시코전에서 보여준 경기력 자체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실수 하나만 없었다면 충분히 승점 획득도 가능했던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아공전의 핵심은 실수를 줄이고 결정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는 충분히 위협적이었고
수비 조직력 역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의 집중력 저하였습니다. 월드컵에서는 그 한 번이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은 모든 것을 남아공전에 걸어야 합니다. 조 2위 확정과 32강 진출, 그리고 월드컵 역사상 드물었던 조별리그 2승 기록까지 모두 손에 넣을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태극전사들은 멕시코전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남아공을 상대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 한국 축구 팬들은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아닌데도 TV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응원했다가 가나를 응원했다가 일본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코트디부아르 점수까지 계산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축구를 동시에 응원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씁쓸했던 장면은 탈락 자체가 아니라 팬들이 다른 나라 경기 결과만 바라보며 제발 이겨주세요 를 외쳐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팬들을 경우의 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경기에서 체코를 2대1로 잡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번에도 무난하게 토너먼트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기 멕시코전에서 0대1 패배를 당했고 마지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이 사실상의 결승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0대1로 패했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경기였는데요.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승점 1점만 가져와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단조로웠고 상대를 흔드는 장면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부터 한국의 운명은 한국 선수들의 발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의 발끝에 맡겨졌습니다. 그때부터 팬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경기보다 다른 나라 경기를 더 열심히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경기는 가나가 이겨야 했고 어떤 경기는 우즈베키스탄이 버텨줘야 했습니다. 일본이 이겨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 어떤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좋은 결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평생 응원해본 적도 없는 나라를 갑자기 응원하게 된 겁니다. 인터넷에는 오늘부터 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다. 가나 파이팅. 제발 한 골만 넣어줘. 같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응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가나가 크로아티아에 패배하면서 한국이 바라던 경우의 수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남아있었습니다. K조 경기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콩고 민주공화국의 맞대결. 전반전이 끝났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팬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대로만 끝나면 된다. 하지만 후반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더니 곧바로 역전골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쐐기골까지 넣으며 3대1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32강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기적을 기대해야 했던 상황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월드컵은 다른 나라가 도와줘야 올라가는 대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무대입니다. 한국은 체코를 이기며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멕시코전 패배 이후에도 남아공전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비기기만 했어도 팬들은 새벽마다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격은 예측하기 쉬웠고 전술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상대가 막으면 다른 방법을 보여줘야 했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답답했고 실점 이후에도 분위기를 바꿀 카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수들도 감독도 모두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월드컵에서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말해도 결국 승점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필요한 승점단 1점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팬들은 한국을 응원하는 대신 다른 나라를 응원했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이 열어줄 문은 없었습니다. 이번 탈락의 원인을 다른 팀 결과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크로아티아도 콩고 민주공화국도 우즈베키스탄도 한국을 탈락시킨 팀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한국이 스스로 잡아야 할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을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축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기다리는 순간 이미 늦었다. 이번 월드컵이 바로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수 교체나 세대 교체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결과를 만드는 힘,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전술, 그리고 팬들이 다른 나라를 응원하지 않아도 되는 축구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월드컵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독의 전술일까요? 선수들의 경기력일까요? 아니면 대표팀 전체의 준비 부족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